이런 시장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수주 잔고가 15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데일리 TV에서 경제 또 전문가로서 활동을 또 했었고, 최근에는 부자TV라는 경제 유튜버에서 또 이렇게 행부 파트너라는 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명은 이제 수빈쌤이나 이수빈 대표 이렇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그 체코침이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나와서 너무나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어요. 당장 대폭락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설마 그렇게 될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현실이 돼버렸죠. 그렇죠, 상당히 지금 대폭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또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곳이 부자TV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빈 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네. 솟아날 만한 그런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네네.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근 하락장에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주의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이 중에서 약간 좀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앞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채널은 두 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네네. 제코치님께서는 아무래도 시장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좀 다뤄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산업 종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본 게 시장의 전망이 너무 안 좋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창 그 얘기를 떠들어댈 때 많은 분들의 욕을 그냥 받아다 먹었거든요. 네. 아니, 지금도 안 좋은데 너는 왜 더 안 좋다고 얘기하냐. 기분 나쁘죠, 사실. 네. 그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짜증나잖아요, 괜히. 네, 맞아요. 이거 좋은 전망만 얘기해도 모자를 파네. 안 좋은 전망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와서는 니들 많이 맞더라 라고 해서 조금은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또 사실 하락이 있으면은 또 다시 상승이 좀 찾아올 거고, 그렇죠. 또 하락장에서 그나마 또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인사이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최근에는 또 조선주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저는 오늘 나와서 이제 얘기 드릴 것도 가장 큰 그림이 그거예요. 첫째로는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 패권 전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측면에 대해서도 계속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존에 이제 중국 쪽과의 경제적인 의존도를 슬슬슬 좀 탈피하면서 미국과 유럽 경제 의존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그 얘기 좀 드릴 것 같은데,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좀 봅니다. 지금 사실 왜 이렇게 조선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느냐. 첫째로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최근 흐름만 좀 보자면 이 유럽이 아무래도 러시아에게 그런 전쟁에 의해서 야, 러시아 너네한테 이제 에너지 의존도 우리가 좀 낮출 거야. 너네 에너지 우리가 안 쓸 거야 라고 점점 이 흐름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러시아 의존도를 거의 0으로 한다라는 것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특히나 천연가스는 기존에 수입하던 양의 3분의 2까지 올해 연말에 거의 이제 줄이겠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대체 자원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려 신재생 에너지에다 40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400조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태양광 관련주 엄청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벌써부터 기대감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당장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비 투자하는데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 당장에 이제 올해 안에 쓸만한 에너지가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를 그럼 뭘로 쓸 것이냐. 사실 유럽은 친환경 움직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좀 앞장서 있는 국가인데, 기왕 화석연료를 내가 당장 쓰긴 쓰는데 석탄, 석유가 아닌 이제 천연가스를 쓰겠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구의 그런 지구 온난화 문제를 좀
덜 영향을 미치는 게 천연가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이제 수요를 기존의 러시아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금 손을 잡고 있느냐? 미국 손을 잡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EU가 미국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을 19년도 기준 16%에서 올해 1월 기준 44%까지 대폭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까지 EU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천연가스 양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는 사실 EU가 이제 전체 천연가스 수입을 45% 가량 러시아 쪽으로 했었는데 이를 점점 줄이고 미국 비중을 높인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를 어떤 식으로 수입할 거냐?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PNG,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 그 기체 그대로를 왔다 갔다 운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LNG라고 해가지고 이 가스를 액화를 시켜서 액체 형태로 이제 운반하는 방식인데, 사실 PNG 방식은 이 국가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좀 가능하다라고 해요. 파이프라인을 아무래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육로가 아무래도 좀 연결되어 있어야 그쵸.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유럽과 러시아는 기존에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었기 때문에 PNG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는데,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LNG 방식을 좀 택해야 됐었다. 그래서 LNG 운반선, LNG를 운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선 투자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를 지키는 이제 정책이죠. 결국 탄소 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규제에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IMO의 이제 해상 환경 규제 강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야 너네가 기존에 이거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쓰지 마라고 해버리면은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당장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강화를 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13년도 그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롭게 건조하는 배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했었기 때문에 기존 선박에는 크게 부담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면서 특히나 내년에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현재 이제 운항되는 선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선박에도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황산화물이랑 지소산화물 여기에서 나오는데, 요거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기존에 이 노후된 선박을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그 에너지원이 LNG, 그나마 이 환경을 덜 나쁘게 하는 이제 LNG를 기반으로 한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수주 잔고에도 영향을 지금 딱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수주 잔고가 15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15년 이후 최고치면은 거의 한 7년 만에 최고치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배를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막상 배를 만드는 데까지 기간 소요가 한 1, 2년, 길게는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에 배가 필요한데 배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자동차 시장과 똑같이 중고 선박 가격이 신조선가 선박 가격보다 더 뛰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중고 선박이라도 쓰는 거죠. 조선주 확실히 그 업황 볼 때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는데, 그 중고선가? 그걸 네네. 이제 잘 보라고 했는데, 그쵸.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작년부터 해서 이 중고 선가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신조 선가보다 더 뛰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올해부터 이 신조 선가가 그 중고 선박 가격에 이제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가뜩이나 배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상황에 배값이 뛰니까 그러면은 이 구조에 있어서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조선사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사실 이미 작년부터 나왔는데 사실상 조선주 주가가 그렇게까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었잖아요. 맞죠. 작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긴 해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좀 약간
단기 반등 정도. 네네.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 흐름 자체가 왜 그랬나 봤더니 결국에는 판매 가격을 올려놔도 원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즉 후판 가격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막상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인해서 투심 자체도 그렇게까지 막 뛰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싶은데 근데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해 2분기 들어와서 이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장에는 이익 마진이 크게 이제 개선되진 않겠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조선사의 원가가 줄어드는데 판매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 격차만큼의 이익 개선이 좀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그 후판 가격, 철강 가격 그걸 약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선사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의 추이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선주의 투자 아이디어 네. 큰 틀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중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그런 기업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LNG 관련해서 국내에 이제 조선 3사 대표적으로 있어요. LNG 선박을 만들 수 있고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서는 좀 현재로서 이익 구조 개선이 굉장히 또 좋고 그다음에 가장 또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을 만한 엔진 측면에서 세계 거의 뭐 1위 급의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그나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선사 우리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껏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막상 1, 2년 걸려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요청을 했던 기업이 그때 당시에 나 배 못 살 거야 하면은 거의 이제 50% 이상의 마진을 다 공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선사보다는 차라리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사, 기자재들 이러한 이제 관련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차라리 그쪽을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익 개선 폭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조선 중에서도 LNG 측면을 봐야 되는데 LNG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방식인데 액화시켜서 이제 기체를 초저온 상태로 냅두면은 액체가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보관된 통에 보냉제를 쌓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냉제 수요도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국내에 그 보냉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동성와인텍이랑 한국카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조선주, 덩치 큰 주식보다는 약간 아무래도 업황이 좋다 보니까 거기 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나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기자재 업체들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